안녕하세요. 내가 설계하고 내가 만드는 채널 내 설레만입니다. 이 채널은 생활 속에서 느꼈던 작은 불편함들을 직접 해결해보고 머릿속에만 있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인데요. 제가 직접 만들어 볼 아이템은 바로 키친타올 거리입니다. 저희 집에서 쓰던 키친타올 거리가 생각보다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취향에 맞게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구조로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설계 프로그램은 크레오입니다. 예전에는 프로이였고 그 다음엔 와일드파이어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지금은 크레오로 자리 잡았죠. 저는 이 프로그램을 거의 20년 동안 써왔지만 사실 기구 설계에 필요한 기능만 골라서 쓰는 편이라 극히 일부 기능만 알고 있습니다. 기구 설계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뼈대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 뼈대가 전체 설계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정말 정성 들여 그려야 합니다. 지금 화면처럼 뼈대 작업은 모두 끝났고 최종 모델링도 완성된 상태입니다. 원래 설계하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을까 고민도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번엔 미리 설계를 완성해 놓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물의 정보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뤄야 할 키친타올의 실제 치수를 먼저 알아봅니다. 길이가 235, 외경은 120, 그리고 내경은 42 정도 됩니다. 단위는 모두 밀리미터예요. 이번 키친타올 거리의 기본 컨셉은 간단합니다. 양쪽을 잡아당기면 분리되고 다시 붙이면 자석 때문에 착하고 자동으로 결합되는 구조예요. 교체할 때 정말 편해지죠. 여기는 자석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직경 8파이, 두께 3T짜리 네오디뮴 자석을 2개 넣을 예정이에요. 생각보다 자력도 강하고 딱 붙는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키친타올을 걸어주는 행거 부분, 그리고 좌우 고정바와 행거를 연결해주는 볼트도 이렇게 따로 설계해 두었습니다. 이 장면은 행거의 측면 디자인입니다. 심플하면서도 기능적인 느낌으로 잡아봤어요. 여기는 스탠드 타입일 때 사용하는 뼈대입니다. 행거형이랑 구조는 비슷하지만 바닥에 세워서 쓸 수 있게 다리가 추가됩니다. 이 화면은 설계 이력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기능을 쌓아 올리면서 모델링이 완성됩니다. 스탠드형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아래쪽에 고무바를 넣을 공간도 설계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뼈대들은 모두 설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행거 타입의 완성된 조립 모델링입니다. 분해하면 이런 구조예요. 빨간색 바, 파란색 바, 그 사이에 자석, 그리고 행거와 바를 연결해주는 볼트가 있습니다. 이건 반으로 자른 섹션도입니다.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이 부분은 체결 부품입니다. M8 탭을 적용했고요. 손잡이 부분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무늬를 넣어 주었습니다. 스탠드 타입도 행거 타입과 대부분 부품을 공용으로 쓰고요. 차이점은 바닥에 세워지는 다리가 추가된 부분입니다. 고무발은 다이소에서 파는 외경 18 충격 방지 스티커입니다.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여줬습니다.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 각 부품별로 모델링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바를 만들기 위한 부품 파일을 새로 만들고 뼈대에서 만든 커브를 형상 복사 기능으로 가져옵니다. 회전 기능을 이용해 원형 바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죠. 여기는 M8 볼트가 들어가는 입구 쪽이라 못따기를 해줬고요. 필라멘트를 아끼기 위해 쇠 기능을 써서 내부를 비워주는 작업도 했습니다. 탭 부분은 헬리컬 스윕 기능을 써서 M8 탭을 직접 모델링했습니다. 그리고 패턴 기능을 이용해서 빨간색 바와 파란색 바가 회전하지 못하도록 스토퍼를 여러 개 만들어줬습니다. 행거를 조립할 때 방향이 일정하도록 가이드 돌출물도 추가했어요. 이런 식으로 빨간색 바가 완성됩니다. 파란색 바도 기본 방향은 같습니다. 회전 기능으로 형상을 만들고 자석이 들어가는 자리와 M8 탭을 만들고 스토퍼는 36도 간격으로 6개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행거 부품은 밀어내기 기능으로 간단히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뼈대에서 필요한 커브들을 형상 복사해서 작업했어요. 스탠드 타입도 행거 타입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었고 세워지는 다리만 추가로 설계했습니다. 끝으로 행거 타입의 분해도입니다. 키친타올을 교체할 때는 양쪽을 잡아당기면 분리되고 다시 결합하면 자석 덕분에 자동으로 착하고 붙습니다. 이런 방식이면 키친타올을 교체하거나 사용할 때 훨씬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설계해봤습니다. 모델링이 완료된 부품들은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크레오에서 작업한 부품 파일을 STL 파일로 변환해줍니다. 그리고 STL 파일로 변환된 부품들을 슬라이스 프로그램으로 불러옵니다. 여기 보이는 파란색 바와 빨간색 바는 탭 부분이 있는 구조라서 그 형상이 잘 나오도록 세워서 출력 자세를 잡았습니다. 볼트도 원래는 탭 형상이 잘 보이도록 세워서 출력하면 좋겠지만 3D 프린터가 적층 방식이다 보니 볼트 머리와 탭이 만나는 부분에서 부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는 안정적으로 출력되도록 눕혀서 세팅해 주었습니다. 다른 부품들도 같은 방식으로 슬라이스 프로그램에 배치해 준 뒤 G코드 파일을 생성해 줍니다. 체결용 볼트를 3D 프린터로 출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탭 부분이 깔끔하게 나오려면 세워서 출력하는 것이 맞지만 탭과 손잡이가 만나는 지점에 힘이 많이 걸려서 세워서 출력하면 부러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눕혀서 출력했는데 서포터가 닿았던 탭 부분 형상이 조금 뭉개졌습니다. 그래도 조립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3D 프린터가 지금 빨간색 바와 파란색 바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캠핑장 가면 불멍, 강가 가면 물멍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3D 프린터가 출력하는 걸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멍하니 빠져들더라고요. 이건 스멍이라고 해야 하나요? 행거 타입 부품들이 모두 출력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자석을 조립해 주겠습니다. 자석은 N극과 S극 방향이 중요하니까 꼭 확인하고 조립해야 합니다. 깊은 곳은 손이 잘 안 들어가서 나무젓가락 끝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살살 밀어 넣어 조립했습니다. 작은 팁이지만 꽤 유용합니다. 자석 조립이 끝나고 양쪽 바가 착 하고 붙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력 좋네요. 딱 원하는 느낌입니다. 볼트를 조일 때는 탭 부분에 살짝 구리스를 발라주면 좋습니다. 조립도 부드럽고 나중에 분해도 편합니다. 오른쪽, 왼쪽 바를 모두 조립하고 행거도 볼트로 고정해준 뒤 키친타올을 걸어봤습니다. 네, 제가 의도한 그대로 잘 출력되었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뿌듯하죠. 바닥판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다이소에서 파는 18파이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적은 금액으로 효과는 확실합니다. 이번에는 스탠드 타입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바를 다리와 볼트로 고정하고 바닥판도 함께 조립해 줍니다. 스탠드 타입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행거 타입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이렇게 해서 행거 타입과 스탠드 타입 두 가지 버전의 키친타올 거리를 모두 완성했습니다. 처음 구상했던 기능들이 실제로 잘 동작해줘서 참 뿌듯하네요. 이번 작업도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모델링, 3D 출력, 조립까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생활 속 작은 불편함이 있다면 저처럼 직접 만들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만족감을 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제작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